네,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마인드셋을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교수자의 마인드셋, 그리고 학습자의 마인드셋, 다음으로 동영상 강의와 쌍방향 화상 수업을 우리가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온라인 교수자의 마인드셋. 자, 제가 먼저 교수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적인 교실은 교수자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모든 교수님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치 내가 교실 공간인 것처럼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무엇인가 불편해하고 훨씬 더 교수님들께서 되게 이게 뭔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히려 학생들에게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둘수록 더 잘 해내는 학생들의 모습을 아마 경험해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이버 공간은 학습자들의 세상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교수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자가 힘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인 수업의 결정 요인이 있다. 그게 바로 자율성이다 라고 해서 이 키워드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임파워먼트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교수자가 힘들이지 않고도 학습 성과가 나오려면 스튜던트 인게이지먼트가 필수입니다. 자, 여기서 스튜던트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말합니다. 또는 몰입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스튜던트 인게이지먼트 기법들이 교수법 워크숍을 통해서 알려지고는 있지만 그 워크숍 내용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그 해당 교수님이니까 저 정도 하지 아무나 따라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간단치 않은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인 수업. 자, 이것이 사실은 확산이 가능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의 관건은 바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교수님들은 덜 노력하고 학생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훨씬 더 성공적인 수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인데요. 비디오를 좀 조그맣게 해놓고 이렇게 해볼까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결정성 이론입니다. 우리가 Self-Determination Theory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에 이미 제안이 되었던 자기 조절, 즉 Self-Regulation, 이거와 관련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능감,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거나 혹은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때 갖게 되는 일종의 유능감이죠. 이것을 느끼거나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모든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율감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혹은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좋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우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요지는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동기 수준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통제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자극하는 시대로 변화되었다. self control 이렇게 올려놓고 self control, 이것이 성공의 되게 중요한 이제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결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것을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한 편 가져왔습니다. 이걸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인데요. 이 동영상은 자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 윌리암, 조금만 참으렴, 이제 곧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윌리암은 투정 부리는 손자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얘긴즉슨 할아버지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탁월한 셀프 컨트롤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자기 결정성 이론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수업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마인드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은 이것을 억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들은 눈치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요. 학생 좀 조용히 해줄래? 학생 좀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이런 식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수가 학생을 통제하려는 마인드로 접근할 때와 교수가 학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마인드로 접근할 때 대번 학생들은 눈치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가 스스로 애써 노력하는 모습으로 접근한다면 학생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유, 교수님 애쓰신다. 용 쓰시네. 뭐 내가 교수님 뜻대로 해드리지 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즉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교수님의 요청에 따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진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는 교수 자신을 통제하고 학생은 학생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수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자 중심 교육이면서 동시에 교수자 중심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 거죠. 네. 또 두 번째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행복감이 높을수록, 즉 행복한 사람일수록 더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며 결단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연구부터 소개해드리면 아이센 교수 연구팀의 높은 행복감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한다. 자, 이것은 문제 해결 과제를 주기 전에 한 집단은 초콜릿을 먹여주고요. 잠시 대기하는 동안 한 집단은 아무것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먹은 집단은 좀 기분이 업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과제를 주면 이 초콜릿을 제공해준 집단에서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발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 이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은 창의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요. 창의적 행동이 다시 행복감을 높여준다는 선순환의 관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행복감이 높아지면 주변 환경을 넓게 인식하려는 경향성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감이 높았을 때 나타나는 혹은 경험하는 것을 묶어서 이 바바라 프레딕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이것을 이론으로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Broaden Field Theory. Broaden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감이 높을 때 시야를 확장시킨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roaden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좋은 삶의 자원들을 구축해준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행복감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경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른 자율성의 회복, 이 회복은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높아진 행복감이 직관력, 창의력, 결단력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창의성 훈련을 시키면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잘 검증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행복감을 높여주면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조차도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서 보다 결단력이 생기고 창의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행동의 레파토리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우리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특히 쌍방향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은 다 비디오를 끄고 있고 뭔가 교수님이 질문을 해도 쉽사리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뭔가 반응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반응을 하기 싫어서 안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교수님의 질문에 딱히 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하지만 학생들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접속해 있으면, 그리고 뭔가 상당히 유쾌한 그런 상황이면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은 쉽게 추임새 넣어주고요.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잘 떠오르고 무엇인가 너가 지금 생각나는 게 뭐 있니? 물어보면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했던 연구에 따르면 저희 서울대 학생들 중에도 행복감이 높은 서울대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감이 높은 서울대 학생들이 있고 행복감이 낮은 서울대 학생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글씨가 좀 이게 옆에다 이렇게 사선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1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너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떠오르는 대로 써봐라. 자, 1분 동안 누가 더 많이 썼을까요?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10개에서 20개 정도 엄청 많이 써내려갑니다. 반면에 행복감이 낮은 서울대 학생들은 1개, 2개 쓰기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잘 떠오른다,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충분한 경험이나 어떤 지식의 양, 이것에 비례한다고도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낯선 상황에서조차도 생각을 잘 떠올리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느냐, 얼마나 행복감이 높으냐, 이것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한국 서울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샘플 수를 늘려가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임파워먼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임파워먼트라는 말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에 임이 붙으면 그 뒤에 파워죠.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힘을 실어준다. 누구에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권한위임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CEO가 각 부서장에게 또 각 팀장이 팀원들에게 권한위임을 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창의적인 결과물이 더 많이 나온다. 자,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에서도 동일합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권한위임해 줄수록 학생들은 훨씬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테크놀로지 앞에 임파워먼트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테크놀로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임파워먼트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임파워먼트 테크놀로지로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 바로 첫 번째는 줌입니다. 줌. 자, 줌을 활용한 화상 수업 많이 해보셨죠? 구글 행아웃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그 다음에 시스코사에서 나온 웹엑스,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학습자들에게 이 권한위임의 경험을 가장 많이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대적으로 줌입니다. 시스코의 웹엑스도 그런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기능이, 즉 어떤 기능을 갖추었을 때 학생들이 좋아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줌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해서 뭐 구글이나 MS사 등등에서도 그런 것들 연구하고, 그래서 기능들을 많이 업그레이드 한다면 우리 교수님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소크라티브, 카훗, 패들릿, 심플로우, 멘티미터, 이런 많은 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 장면에 적용하기만 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신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수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요, 학생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네. 학생들에게 야, 이런 게 있다는데 너희들 다음에 팀 발표할 때 이거를 써서 그 조별 발표를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요청만 하시면 학생들은 환상적인 그런 발표를 교수님에게 선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파워먼트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학습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것이 학습자에게 편안한 수업일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의 5대 발명품이 있다. 김연아, 봉준호, 손흥민, BTS, 페이커. 자,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그 연달아 나오는 게 김연아, 봉준호, 손흥민이 나온 학교는 존재하는데 이들을 길러내는 학교는 없다. 이거 참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풍자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유능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학교, 그래서 창의적인 이런 인재들이 마음껏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인파워먼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자기결정성 이론,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살펴본다면, 자, 첫째, 특히 화상 수업에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화상 수업에서 비디오를 모두 끄고 있어도 채팅창만으로 참여를 해도 좋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도 좋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즉, 교수님이 한 발 양보하면 학생들도 한 발 적극적으로 다가선다라는 것이죠.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해 주도록 노력하는 그 진정성을 학생들은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써봤는데요. 대부분은 비디오를 끄고 있는데요. 제가 한 3, 4주 만에 한 번 정도 그 이벤트를 했는데, 자, 이번 주는 모두 비디오를 켜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 비디오를 켜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 웹캠은 자신의 필기하는 노트를 비추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손필기하는 노트를 비추도록 한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저는 가끔 한두 명의 화면을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이제 우리가 발표자 화면 보기로 하면 이제 클로즈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칭찬도 하고 다시 키워드를 리마인드해서 짚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방법을 쓰니까 학생들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신의 방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그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편안하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는 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이벤트로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그냥 비추고 있어요. 몇 시간을 내내. 그러면은 고3 수험생들이 그거 유튜브 틀어놓고 공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야, 저렇게 필기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혼자 방심하지 못하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따라가는 군중심이라는 것도 자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할 것.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수업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미한 반응을 가끔 보이더라도요, 그것이 발견되면 격하게 반응해 주세요. 간헐적으로. 너무 뻔하게 하면 안 되니까 간헐적으로, 아주 가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자발성을 촉진하고,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아져서 스스로 무엇인가 배웠다고 느낄수록 수업의 만족도와 학생들의 행복감이 높아지겠죠. 자, 이런 식의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라인 학습자의 마인드셋인데요. 의외로 온라인 학습을 학생들이 좋아하더라라는 것이 이번 학기의 발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7월 1일 날 온라인 포럼을 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약 2,00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자,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 서울대학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학생들의 반응이에요. 뭐 코로나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적응되니까 너무 편하다. 지방러라서 집에서 편히 생활 가능하고, 뭐 다시 강의 여러 번 들을 수 있고, 뭐 쭉 이대로 비대면 해도 좋겠다. 자, 이런 의견들이 있네요. 이번 학기 싸강하고 2학기부터 새내기 라이프 하자. 이거 신입생들에게 선배가 이렇게 하는 말 같아요. 싸강 반응 생각보다 좋아서 새내기들 당황할 듯. 근데 실제로 저도 신입생부터 전문대학 신입생, 4년제 대학 신입생, 제가 이번 학기에 모두 다 강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신입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화상 수업에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 소그룹 활동 같은 것도 해주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면서, 온라인 수업, 그러니까 왜 대학 입학하면 로망이 있었잖아요. 그 낭만적인 그 세터
뭐 이런 모임이라든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등등.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쉬운 대로 보완이 되는, 그리고 재학생들,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혹은 4학년 2학생들도 이런 정도로 온라인 수업이 되면 오프라인 수업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데, 저희 2,000여 명의 설문 응답인데요. 비대면 수업 생각보다 괜찮다. 보시면 매우 만족이 50%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까지 합치면 75%가 훌쩍 넘는 걸 볼 수 있어요. 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합쳐서 2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 괜찮은 거죠. 교수님들만 적응하면 이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요 2번 문항을 보세요.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예측해 보세요 그랬더니 3.44 정도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3.53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학생들은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교수님에게 온라인 수업을 능숙하게 잘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강의 수강생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뜨는 많은 학생들의 의견들을 제가 다르게 읽어보니까 학생들은 어차피 코로나이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수용하고 이미 사실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기도 하고요. 다만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은 교수님들의 진정성 혹은 성의, 자, 이 정도라는 거죠. 교수님들이 어설프다는 거 학생들이 이미 알고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 이 화상 수업을 미룬다거나 동영상 강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의를 보이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강의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된다. 교수님이 진정성 있게 어떠한 본인의 전문성을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날로그 네이티브인 교수님이 모르시는 것은 언제든지 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학생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상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기능을 잘 몰라 헤매면 학생들이 알려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걸 묻지 않고 얼굴은 빨개지고 혼자서 막 하려고 하면 학생들은 아이고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당당하게 혹시 학생 중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학생 있나요? 그러면 바로 나오죠. 바로 뛰쳐나와서 교수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능력을 적극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교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도움 요청을 받고 도와줌으로써 유능감을 느끼는 것은 학생이다. 유능감을 느끼면 아까 자기 결정성 수준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검증된 이론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은 100%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아니고 100% 동영상 강의도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제 수강생들 이번 학기에 한 300명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다 물어보니까 적절한 조합을 원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저희 서울대 2,000명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반응인데요. 대면 수업이 있어도 비대면 수업을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대면 수업 나름대로의 매력과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동영상 강의냐, 쌍방향 화상 수업이냐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 있을 겁니다. 먼저 그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 설문 결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수업 방식은 동영상이 34%, 줌을 활용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28.5%, 그리고 파워포인트 녹음 자료가 20%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쌍방향 수업이 약 30% 정도가 되죠. 그렇죠? 이게 쌍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 강의나 녹음 자료는 이거는 쌍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인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각각에 대한 그 만족도 점수를 조사해 보니까 동영상이나 PPT 녹음 자료의 만족도가 쌍방향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전체 평균은. 하지만 그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쌍방향 수업 중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거의 5점 만점에 가까운 강의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최악의 평가를 받는 강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최악이냐면 이럴 거면 뭐하러 그 줌에 접속해서 하라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수님 혼자 강의하는 강의. 그러면 차라리 동영상으로 하는 게 훨씬 낫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이 적절한 경우와 쌍방향 수업이 적절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만
분리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만족도는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번 1학기를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대학교는 줌을 써서 쌍방향 수업을 했는데요. 소그룹 미팅 기능이 예상보다 좋아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했다. 이 만족 요인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한 수업일수록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한 수업일수록 쌍방향 수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못한 수업이 너무나 많아서 전체적인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대구교육청 사례는 초중고 사례인데요. 우리가 대학이지만 초중고 학생들 반응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초중고 각각 10,000명, 20,000명, 총 50,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스스로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학생들이 느끼는 원격 수업의 유용성입니다. 보시면 실시간 화상 수업의 만족도가 모두 1등이에요. 근데 정작 학교에서 실시간 수업을 한 것은 초등학교 5%, 중학교 4.3%, 고등학교 12.6%.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실시간 화상 수업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작 이것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것을 가장 많이 효과적인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라는 그 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쌍방향 수업과 비실시간 동영상 강의를 적절하게 섞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섞을 것이냐? 이런 식이 가능한데요. 제가 이 다 해봤는데 모두 다 괜찮더라고요. 1화는 매주 동영상 강의를 일부 제공해주고 예를 들어서 2학점이면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는데요. 자, 1교시는 동영상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동영상 강의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제공하면 우리가 한 차시를 인정해주는 그런 관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짧게 딱 교과서 진도를 나가주고 그리고 나서 2교시는 화상 수업으로 만나서 Q&A를 하는 거죠. 네, Q&A를 하거나 아니면 보충, 심화 혹은 소그룹 활동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동영상 강의를 보고 교수님은 주제만 던져주고 소그룹 활동을 한 다음에 교수님이 다시 학생들 모아놓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도가 있는 그런 수업을 경험한다라고 반응을 분명히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은 한 주는 동영상 강의 그리고 한 주는 쌍방향 화상 수업을 교차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4, 5, 6, 7, 8 이렇게 있으면 3주는 동영상, 4주 동영상, 그 다음에 5주는 화상. 자, 이런 식으로 2대1,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둘, 화상 강의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학습 목표에 따라서 동영상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실습이 있는 주간 전, 후로 쌍방향 수업을 선택적으로 넣어주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 조합을 이루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온라인 수업 생각보다 학생들 만족하더라. 그리고 쌍방향 수업이나 동영상 강의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로 어떤 경우는 화상 수업으로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인파워먼트 테크놀로지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멍석을 깔아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자율성.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교수님들은 힘을 최소한으로 들이면서도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